결국에 원국 안에 있는 관이 정관이냐 편관이냐 이게 큰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냥 정제, 정관이 주는 보편적 의미는 스피드가 느릴 수 있다는 거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임목이나 신금을 재나 관으로 쓴다 이러면 또 쾌속성이 붙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간지에 먼저 우선해서 해석 의미를 붙여 가시는 거죠. 지금 십성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늘 출발은 음양이고 그 다음에 간지라는 거. 네, 그 정관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일단 정제하고 똑같은 정제, 정인, 정관 다 똑같이 발을 정자를 쓰고요. 그리고 관자는 벼슬 관자예요. 관계적으로는 일간을 극하면서 이제 음양이 다른 존재죠. 안정성하고 지속성을 떠올릴 수 있겠죠. 정제는 내가 지속적으로 주도해서 극하는 존재인 거고, 정관은 나를 지속적으로 주도해서 극해주는 존재가 될 수 있겠죠. 간목한테는 신금이 정관이고, 을목한테는 경금이 정관, 병화한테는 개수가 정관, 정화 임수, 무토 을목, 기토 간목, 경금 정화, 신금 병화, 임수 기토, 개수 모토 이렇게 정관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음간들은 다 정관하고 합을 하죠. 을경합, 정임합, 갑기합, 병신합, 무게합하죠. 예를 들어 사주 속에 정제도 있고 정관도 있다. 그래도 그 일간은 관하고 먼저 합을 하려고 하겠죠. 네, 그럼 양간은 어떨까요? 그렇죠. 정제하고 합을 하는 걸 더 우선하겠죠. 정관의 해석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1차적으로 안정성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행동함에 있어서 어떤 안정성이라는 기준을 두고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런 욕구가 있어요. 안정 욕구가 강해요. 자기 억제 및 관리 능력으로 더 발전될 수 있어요. 오랫동안 이 삶을 영위하고 싶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참고 내 순간적인 뭐 충동이나 이런 거 관리할래. 이게 정관적 마인드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틀이 잡히면 그 틀을 쭉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조직성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회 관계 속에서 자기의 의미하고 어떤 위치, 역할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발을 정자에는 어떤 정당성이라는 코드도 들어가고 공정하다라는 코드도 들어가요. 보편적이고 타당하다라는 의미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이거를 공정성이나 공공성까지 확장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상관이 좀 개혁적이라면 정관은 보수성이 조금 더 뚜렷하고요. 준법 정신도 있고 법과 제도, 규칙 이런 것들을 일단 우리가 다 같이 합의해서 뭔가 이렇게 정했으면 그걸 지키자.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자. 이게 정관적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지 사회가 상식적이 되겠죠. 공동의 어떤 질서가 유지가 되고요. 그래서 정관은 대체로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하고요. 원칙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공익정신도 있고, 이걸 또 달리 말하면 이제 제도권을 뜻하기도 해요. 이미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좀 틀이 잡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 제도권 속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권위를 추구하는 성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존에 있었던 이 판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나도 그 코스대로 잘 되고 그 코스 밟아가지고 성공하고 먼저 앞서 나간 사람들처럼 그 뒤를 따를래 하는 마인드가 있는 거죠. 좋은 대학을 나와야지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있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관적인 마인드인 거예요. 정관의 긍정성은 시간과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가치들 있죠. 인간은 존중받아야 되고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공공선은 지켜줘야지 그 사회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보편적인 규칙들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하고 그래서 무리를 안 하게 되고 안정성이 생기는 거죠. 때로는 답답해 보일 정도로. 하지만 원칙을 고수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줘야지 세상은 전체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겠죠. 무형의 가치로 본다면 정관은 명예를 뜻하기도 하고요. 법을 뜻하기도 하고 규정을 뜻하기도 하고 질서, 도덕, 제도 그리고 정관은 틀을 뜻하기도 해요. 프레임으로 볼 수도 있겠죠. 형식을 뜻하기도 하고 관행을 뜻하기도 해요. 관습을 뜻하기도 해요. 또 체면을 뜻하기도 하고 명분을 뜻하기도 하고 체계를 뜻하기도 해요. 대체로 명예, 법, 규정, 질서, 도덕, 원칙, 제도, 형식, 관행 이런 것들을 다 중요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의 차원에서 이제 지위를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천간에 관을 띄웠다. 그러니까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승진 욕심이 있는 사람이다. 직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확장해서 쭉 볼 수 있죠. 그리고 자격을 뜻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인성도 자격으로 볼 수 있고 관성의 자격이 또 있어요. 국가의 권한 이런 것들은 관성의 영역으로 볼 수 있고
개인이 학습해서 습득해내는 사적인 자격증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인성의 영역이 많죠. 근데 주도권이 어떤 쪽에서 어떻게 나가느냐 이것도 그거에 따라서 조금 달리 볼 수 있죠. 권한을 뜻하기도 하고 상장을 뜻하기도 해요. 직책으로도 볼 수 있고 뭐 국가에서 공문 내려오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문서라는 큰 틀은 분명히 인성으로 볼 수 있지만 이걸 관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조직을 뜻하기도 하고 직장을 뜻하기도 하고 직장이 제일 대표적이죠. 집단을 뜻하기도 하고 확장하면 정권을 뜻하기도 해요. 정관은 또 지연 정체 요소로 보기도 합니다. 정자 붙은 애들은 다 안정감과 지속성에서는 플러스고 지연 정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민원 같은 거 접수하러 가보면 몇 층으로 가세요, 어디 가서 뭐 확인해 오세요, 여러 사람을 범용적으로 다 만나고 응대해야 되는 이런 관공서들은 이런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이게 무너지겠죠. 형식과 체계, 규칙, 질서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곳인 거예요. 그런 곳들은. 근데 이제 관원리 원칙주의가 때로는 비효율성과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정관이 뚜렷한 분들이 대체로 약간 보수적이고 조금 남들이 느끼기에 좀 고지식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관성에서 어떤 권한을 행사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 조직 안에서 꼭대기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어떤 공명심이나 좀 권위주의적인 면도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를 맺을 때 좀 수직적으로 맺으려고 해요. 내가 지금 사회에서 위치가 어떤지, 내가 자기보다 위인지 아래인지, 자기가 나한테 권한을 행사할 위치인지 나한테 권한을 행사당할 위치인지. 그래서 관은 대체로 이런 좀 권위적인 관료적인 모습이 있어요. 과해지면 수동적이 된다거나 소극적이 된다거나 뭐 이런 거 있죠. 나오면 안 될 부작용은 안일해지는 거. 그때 막 공무원들 점심시간 12시인데 11시부터 자기 출근 카드 찍고서 막 택시 타고 어디 나갔다가 2시에 들어오고 이런 거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관이 너무 강하면 발전성을 저하시키는 요소로도 봐요. 그리고 관용과 이해심이 부족할 수 있어요. 관용이라는 가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조차고 법을 만든 건데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걸 좀 주의할 필요가 있죠. 관성이 뚜렷하면 대체로 좀 자기 틀이 그만큼 단단하다라는 거예요. 그 틀은 생각의 틀, 고정관념, 선입견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크게 한 보편적, 정상적, 공적 이런 코드들하고 연결시켜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정성과 정당성을 기반으로 삶의 틀을 성립하려고 해서 극단을 막아주는 요소로 작용하겠구나. 정관이라고 절대선이나 절대정의는 아니고 해석하면 그냥 기존의 제도권, 기득권도 정관인 거예요. 정관은 집권당, 상관은 야당.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업무적으로는 정관은 대체로 뭐 관리 업무나 행정 업무나 뭐 공공성이 있는 업무, 공무원이 되겠죠. 주로 정관이 있다 그러면 행정이나 관리 쪽으로 봐요. 뭔가 교육적인 업무도 볼 수 있고 큰 틀에서는 이제 객관성, 공정성이 중요한 업무. 뭔가 공공조직 인연의 인자로 봐요. 공무원이나 뭐 꼭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은 자꾸 나라 하는 쪽이라고 좀 관련이 돼 있는 업종 있죠. 아니면 공공성이 있다거나 뭐 경찰, 법조계. 경찰, 법조계는 정관으로도 볼 수 있고 편관적인 면도 있어요. 강압성을 행사하는 면에 있어서는. 근데 결국에 그렇게 강압성을 행사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물으면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되게 하기 위해서. 나이 들어서 오는 관은 어떤 식으로 또 오냐면 자식을 통해서 좀 자식이 발전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관을 세워요. 안정성과 정당성이 부여된 자리, 업무 일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이 업무 일정이 비교적 안정적이다, 정년이 보장돼 있다. 보편적인 틀, 규범, 원칙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성향. 그러니까 정관이 있는 사람은 신호등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리를 안 한다. 근데 신호등이 있어서 신호에 걸려서 오기 때문에 속도는 느려진다. 흔히들 정관 얘기하면 이제 FM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약간 교과서적인 면이 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원만하고 공정한 일처리가 장점이다. 그러니까 타의 표준과 모범이 될 수 있는 자질과 마인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정관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근데 반대로 단점은 보수성, 외골수 성향. 그러니까 한 가지 뭔가 선입견이 생기고 틀이 생기면 그 점을 거의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만큼 바꾸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수직적 인간관계 등은 변화와 발전 속도를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나보다 아랫사람이라도 배울 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좀 수용하고 배울 줄도 알고 좀 칭찬도 해주고 그러는데, 관은 그러니까 윗사람은 윗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잘 따라야 한다가 어떤 관적인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제일 안 좋아하는 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거 보면 관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는 거죠. 자, 이제 관계성으로 볼게요. 중요한 건 마지막 부분에 정제에게 일가는 정관이죠. 그러니까 내 재성한테 나는 관이죠. 우리가 지금 했던 정관에 대한 모든 얘기 있잖아요. 나의 재성은 나한테 이런 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정관에게 나는 일가는 정제가 되겠죠. 일간하고 비견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제를 바라보고 정제를 극할 때 주도하려고 하는 그 심리를 정관이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이 강의 시간에는 선생님이 제 수강생이시잖아요. 근데 선생님 강의 시간에는 선생님 제자들한테 선생님이 지금 이런 위치와 입장에서 강의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주 중에 제가 확실하게 잘 돼 있으면 일단 나는 누군가한테 관성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거리가 있다. 내가 다룰 거리가 있다. 내가 주도할 거리가 있다. 내가 주도할 사람이 있다. 내가 주도할 공간이 있다. 내가 주도할 영역이 있다. 반대로 관이 확실하다. 나를 주도해 줄 사람이 있다. 나를 주도해 줄 영역이 있다. 나를 주도해 줄 수요가 있다. 관계성으로 보면 우리 이제 재생관하고 재생살 이거 개념 했었죠. 편재가 편관을 생하는 걸 우리가 재생살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편 플러스 편이어서 압력이 가장 크게 발생할 수 있고요. 정제가 정관을 생하는 걸 재생관적으로 봐요. 가장 안정적이라는 거죠. 결국에 원국 안에 있는 관이 정관이냐 편관이냐 이게 큰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냥 정제 정관이 주는 보편적 의미는 스피드가 느릴 수 있다는 거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임목이나 신금을 재나 관으로 쓴다 이러면 또 쾌속성이 붙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간지에 먼저 우선해서 해석 의미를 붙여 가시는 거죠. 지금 십성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늘 출발은 음양이고 그 다음이 간지라는 거. 일간에게 정관은 겁재에게 편관.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주인공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내 편이 나와가지고 막 저 악당들을 무찔러 주잖아요. 악당들은 우리 편한테 맞잖아요. 막 편관에 극을 당한 거죠, 악당들은. 근데 정관이 일간은 보호해줬죠. 야, 괜찮아? 뭐 이러면서. 뭐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군.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일단 정관을 갖고 있으면 그것만으로 겁재가 주는 어떤 분탈작용이나 겁재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을 정관이 조절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뭔가 겁재적인 면. 겁재를 쓰다 보면은 좀 무리수를 둘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관이라는 기운이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더 긍정적으로 갈 수 있겠죠. 관성은 인성의 인성이 되죠. 인성이 지속적으로 생을 받아서 그 생이 다시 일간한테 넘어오는 구조잖아요. 인성이 지속적으로 일간을 생하려면 인성의 인성인 관성의 상태가 건강해야 되겠죠. 관성은 인성을 생할 때 식상으로 생하죠. 관성의 식상이 인성이죠. 그래서 인성이 개입된 극과 인성이 개입되지 않은 극은 일간이 체감할 때는 굉장히 온도가 다를 수 있어요. 자, 이제 관계성으로 좀 볼게요. 남성에게는 자녀, 내 재성의 식상이죠, 관성이. 그리고 또 자녀의 비겁. 그러니까 관성의 비겁으로 보면 자녀 친구도 될 수 있죠. 외할머니, 인성의 인성으로 보면은 어머니의 인성 해서 외할머니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성에게는 배우자로 보죠, 관성. 남편의 형제로도 볼 수 있겠죠. 또 남편 친구도 관의 비겁이죠. 며느리, 식상의 재성. 아들을 식상으로 보고 아들의 재성. 그리고 사회에서는 넓게 나를 지속적으로 주도하는, 이거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은 고용이 되겠죠. 지속적으로 주도한, 고용한 조직이나 기관, 단체, 회사 이런 것들을 다 관으로 볼 수 있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주도하는 분은 누구예요? 손님이죠. 손님이고 고객이고 주 거래처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다 관으로 봐요. 지속적으로 주도하는 사람 중에는 상사도 될 수 있겠고 스승도 있고, 스승은 인성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제 관성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나를 주도할 수 있으니까 윗사람이 되겠죠. 나에 대한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자, 천간 정관은 정신적 특성 중심으로 해석하고, 지지정관 구체화된 실질현상 중심으로 해석하고, 어떤 일간에 어떤 관성인가, 어떤 지지작용이 있는가, 또 재성의 생을 안정적으로 받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또 관성이 생하는 인성의 유무와 상태, 관계성 봐야 되고, 관성이 극하는 일간 상태도 봐야 되고, 비겁이 있는지 없는지, 비겁들하고 관계가 어떤지 이런 것들도 봐야겠죠. 관이 약한 상태에서 비겁이 세면
관의 극을 비겁들이 잘 안 받으려고 할 수 있겠죠. 관성을 극하는 식상의 유무와 상태, 관계성. 이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관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식상을 통해서 조절하잖아요. 인성으로도 조절하는데 인성으로는 주로 입력을 조절하는 거고 식상으로는 내가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인성은 야, 너 내일 나올래? 모레 나올래? 아, 내가 오늘은 뭐가 있으니까 그럼 내일 나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인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조절하는 거고, 식상은 너 내일 나올래? 모레 나올래? 아니, 나 글피해 나갈 건데? 야, 근데 너는 왜 그렇게 네 위주로 정하냐? 다시 정하자, 우리. 이게 식상적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일주로 보면 경호일주, 병자일주, 신사일주, 정해일주, 일지, 정관일주들의 비슷한 점, 다른 점 파악해보시고 딱 보시면 정해 같은 경우는 자기 귀인이죠. 네, 좀 더 플러스 있죠. 정관의 원국 내 위치, 운에서 올 경우 어떤 연령대에 있는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점들이에요. 인간관계를 맺을 때 좀 수직적인 성향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과해지면 서열 중심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해지면 이제 뭐 갑질을 한다거나 꼰대적인 태도 이런 것도 주의할 필요 있죠. 생물학적 나이가 곧 성숙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직 회사 생활과 내 삶에서 어떤 균형과 밸런스. 그러니까 관성이 좀 과중한 분들은 대체로 많이 바빠요. 회사에서 바쁘다거나 아니면 해야 될 업무 강도가 높다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자꾸 자기 생활이 없어지죠. 워킹과 라이프의 밸런스 중요하고,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 속에는 분명히 삶이 반영되어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 위치가 영원히 그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결국 관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의 원천은 권위라고 보는데, 진정한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지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뭐 나이 들면은 말은 줄이고 지갑을 많이 열어야지 권위가 생긴다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진정한 권위는 남의 얘기를 잘 듣는 데서 나온다. 또 어떤 분은 권위는 내가 내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폼이 안 나고 내가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생긴다. 답이 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권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조직생활 이후 아니면 이 회사 말고 다른 조직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이직도 요새 많으니까 또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적응하고 삶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준비할 것인가.